네, 나비처럼 훨훨 날아들어온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나비효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돈은 트렌드를 선점해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가 돌아도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들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주제 전 공부하면서 와, 이건 정말 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의 나비효과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트렌드는 반도체입니다. 넘겨주시죠. 타이밍. 네. 주제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여기서 메모리는 기억을 해주는 기능이라면 비메모리는 스스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하는 이 뇌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CPU 그리고 GPU입니다. 자, CPU 그리고 GPU 이게 뭐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CPU 보실게요. 아주 어려운 연산을 빨리 풀어내는 아주 똑똑한 친구고요. GPU는 뇌는 조금 떨어지지만 단순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GPU라는 친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딥러닝의 작동 원리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딥러닝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즉 여러 개의 미지수를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인데 이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GPU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다시 말해서 챗 GPT가 불러온 이 AI의 열풍 덕분에 단순하고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잘하게 돕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시도록 할 텐데 HBM 가장 위에 써 있죠. HBM은 풀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그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직으로 지금 여러 판이 쭉 쌓여 있죠. 여러 개의 D램 칩이 겹겹이 겹쳐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로 곳곳에 1000개 이상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쭉 통과하는 통로 같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에스컬레이터로 하나씩 올라가기보다는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목적지까지 쭉 올라가면 시간이 비교적 덜 걸리겠죠. 같은 원리에서 HBM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기존의 칩보다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무려 32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AI의 붐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HBM, 어느 나라에서나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고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다음 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HBM의 강자는 과연 누군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익숙하신 기업이죠. 바로 우리나라 두 기업이 전 세계 탑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살펴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재빠르게 잡아가면서 40%, 마이크론은 10%입니다. 자, 여기서 왜 SK가 그러면 선두주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없을 때 최초로 시작했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국내 최초도 아니고 세계적인 최초입니다. 2013년에 AMD랑 함께 HBM 제품을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런데 최초로 한다는 게 다 세계 1등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지원 탐정이 돼서 나서서 이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TMI로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에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석희 전 대표이사. 이 사람이 누군데 하시겠죠?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서 무려 11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근무를 하면서 스타 엔지니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술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D램의 개발부 문장을 맡으면서 SK하이닉스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 원래는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에서 정말 끈질기게 모셔오려고 힘을 쏟아 부은 결과 겨우 모실 수 있었고 인텔에서는 1년에 한 명만 주는 기술상이 이분은 무려 3번이나 수상을 했고요. 인텔에서 이석희 전 회장이 떠나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빈자리를 비워둘게 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석희 전 대표이사가 3년 후에 이제 시총 100조 원으로 우리가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2년 만에 바로 달성을 해버렸고요.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2019년에 6만 원이었다면 2011년에 12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는 동안 잊혀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할 동안에 삼성전자 넌 뭐하고 있었니?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추격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만큼 점유율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한 발 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분야도 사실 걸림돌이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규모입니다. 시장의 규모 1% 안팎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작년 D램 시장 규모가 약 800억 달러였던 것을 계산을 해보면 HBM 시장은 이제는 8억 달러. 인 겁니다. 화제성에 비해서 시장이 제대로 그래서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 그래도 이 아이의 미래,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MC분들이 빛나는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3억 2,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이 HBM 시장이 2027년에는 무려 4배, 13억 2,400만 달러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6년 만에 4배라는 수치가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수치를 보고 안 뛰어들 수 없겠죠.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경쟁력 강화에 온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죠.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HBM3 다음 세대의 모델인 HBM3E 개발을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AI용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위는 지배적인 거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가 최근에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인 HBM3E 샘플 러브콜을 보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희 거 만들면 우리 제일 먼저 줘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자신들이 출시하고 있는 기존의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여기에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HBM3를 결합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H100 수요가 늘어날수록 폭발적으로 커질수록 엔비디아가 한 단계 더 앞선 세대의 HBM3E 역시 SK하이닉스에 요청하면서 재빨리 앞으로 우리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튼튼해 나가자 하면서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엔비디아 외에도 AMD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처음에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았던 기업이라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기업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짝짝꿍을 해서 그럴까요? 앞으로 2위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구조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AMD랑 삼성전자. AMD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랑 손을 잡을까?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다소 뒤진 삼성전자가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에서 HBM3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올해 6%에서 18%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하다 보면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보니 HBM3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성능의 차세대 HBM3P 제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3P와 HBM4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3 제품보다 대폭력, 즉 데이터 정보량을 연결하는 밴드가 더 늘어나고 HBM3P의 데이터의 전송률이 최대 2배 수준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계획을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그리고 주당 순손실 예상보다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필수적인 밥이나 교통비 외에는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반도체 업계 핸드폰도 사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조를 AI가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CEO도 이제 반도체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마이크론 실적이 눈으로써 증명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HBM의 수요는 앞으로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야후 파이낸스 외국 방송을 보다가 AI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블랙록이라는 가장 큰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블랙록에서 메가포스라고 AI를 정의를 했는데 정말 크게 AI 붐에 베팅한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붐이다 일어났다 하는데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았냐. 그러면 이번에 AI는 뭐가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은 명확히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AI는 2년 뒤에 정말 이 수요가 진짜고 실제로 이익 어닝에도 반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외신 더 보도록 할게요. 사실 반도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TSMC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 어떤 관점으로 그러면은 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HBM의 용량 자체가 멀리 안 가고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6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30%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장밋빛 전망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결론은 업계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열어갈 HBM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현대차증권에서는 D램이 틈새 제품에서 대중적인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분기에 이제 시장의 예상 대비 빠르게 업황의 변곡점이 시작이 될 거고 그 원인이 바로 AI 반도체와 같은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 확대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해외 HBM 관련된 기업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하게 많은데 큰 골자만 보시면요. 일단 가장 크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4분기 HBM3 공급 본격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제 HBM과 DDR5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도 한미반도체, 오로스테크놀로지, 그리고 PSK 홀딩스, 제우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돈을 벌려면 돈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트렌드가 돌았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혜리 씨께서는 그럼 이 가치를 정말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혜리 MC님, 오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렌드가 돌고 있고 지금 확실히 HBM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 쭉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네, 충분히 뭐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저도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식을 이제 시작할 거니까 저기도 한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워낙에 또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정료처럼 여쭤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호 매니저께 여쭤볼게요. HBM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저와는 좀 다른 시각도 갖고 계실까요? 뭐 시장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다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이라 뭐 당연히 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AI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AI 하면 챗 GPT 하고 우리가 뭐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쪽에서 이제는 이미지랑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GPU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BM 그 시장은 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뭐 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뭐 훗날에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한 주식들도 나중에 보면 바닥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실적이나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주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큰 두 기업을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떠오르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 사실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반복을 좀 해왔었는데 이번에 전문가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크지 못하다 보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실적이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7월 7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근데 1분기 때 그 반도체에서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이번에 2분기 때는 시장이 좀 예상하기에는 적자가 당연히 적자긴 한데 한 절반 정도로 줄을 것이다. 1분기 적자. 근데 영업이익도 조금 줄는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가장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원래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500억 흑자를 예상을 했는데 300억 흑자가 나오면 주가가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500억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300억 적자가 나오면 주가가 엄청 오르죠. 이게 이제 주식의 아이러니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저는 그 덕을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식의 그 비율을 봐야 되냐면 반도체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이란 말이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펀드도 만들었을 때 상위 뭐 10위까지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그 규약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뭐 에코프로나 셀트리온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난 그 종목 싫어해. 그래도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액티브 쪽으로 보느냐 패시브 쪽으로 보느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뭐 삼성전자 뭐 길게 보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이 HM 시장만 보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황봉 MC님의 전망도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 AI 관련된 PPT 자료를 준비를 했을 때 엔비디아를 이미 선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분장실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HBM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러신지 그리고 최선호주도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박지원 아나운서가 저렇게 공부하면서 했던 것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더라고요. 엔비디아 향으로 이게 다 퍼져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사간 거고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AI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HBM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이 칩들이 이게 우리 박근호 매니저도 픽업을 했던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 앞으로 성장률은 저희가 뭐 감히 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 기업은 일단 탑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간밤에도 또 올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20불대가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조정을 조금 받는 순간 좀 들어가는 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에 한 11조 정도가 거의 삼성전자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11조라는 돈이 빠져나갈 때는 이럴 때는 어떨까? 요게 좀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박근호 매니저께 한 마지막 질문을 네. 여쭤볼게요. 일단 이슈 나비효과 오늘 반도체였고 반도체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사실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요. 이제 HBM 안에서도 대형주, 소형주, 소부장도 있고 DDR5 관련된 이야기도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DDR5는 저는 예전에 이제 통신사와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숫자가 바뀌면 주가가 바뀐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2G, 3G, LTE, 5G 갈 때 관련주들이 이제 퀀텀 점프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듯이 DDR4에서 5로 바뀌는 과정인데 만약에 뭐 DDR5가 굉장히 좋고 빠르다라고 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DDR5 갖다 꼽아야지 그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DDR5를 쓸 수 있는 게 인텔에서 나왔죠. 이제 서버 D램이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라고 그래서 이 DDR5 시장이 크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 고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상담할 때 반도체만 다 갖고 계신 분 계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때 2달 전인데 제가 가장 좋은 건 TLB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TLB. 근데 TLB가 지금은 기판 쪽에서 DDR5 관련해서 가장 어떤 선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HMB 쪽에서 고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한미 반도체가 PC 본딩으로 하이닉스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으로 많이 올랐죠. 네. 정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의 TC 본딩을 한미 반도체가 납품할 때 같이 개발한 게 이오테크닉스예요. 근데 이오테크닉스도 요즘에 굉장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군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저희 토토주 방송에서 지금 수익 엄청 나고 있는 제우스. 맞아요. 깨알 같은 자기잖아. 네, 그러면 HBM 수혜주는 어떤 탑픽주 하나 뽑아주시죠. HBM 수혜주는 뭐 멀리 갈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왠지 무거워 사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그냥 이거 없으면 HMB를 못 만들어 하는 거는 한미 반도체 장비예요. 근데 그걸 같이 개발한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괜찮고 뭐 사실 뭐 딱 HMB 관련주는 요거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거를 컨택하기 되게 힘들어요.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떤 선순환 구조로 이제 후공정 쪽으로 좀 옮겨가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도 좋은 건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현재 자리에서 나와 보입니다. 그럼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괜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만 골라주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기술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HMB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자산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가기 힘드니까 저는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앞으로 그 어떤 지금 50대 40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오늘 저희에게 정말로 스타일은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 공부는 근데 봉천동 13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이 코너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